자, 14강 평형상수와 르샤틀리의 원리에 대해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강에서는요, 먼저 반응지수라는 새로운 정의를 하나 배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반응지수하고 평형상수와의 관계를 보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평형이라는 이 상태는, 화학 평형이라는 상태는 여러분 생각에 평형이 되게 중요한 아니야.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화학 평형이라는 게 우리가 뭔가 실험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평형 상태를 만드는 게 좋은 걸까요? 그닥 좋지 않은 걸까요? 이 개념을 좀 생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평형이라는 건요. 일단 건전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자면 건전지, 일회용 건전지 우리가 썼을 때 쓰다가 얘가 건전지가 수명이 다 했다. 이제 이거 버리고 새 걸 써야 되겠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건전지도 그 화학적으로 봤을 땐 건전지 안에서 전자가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그 반응도 가역 반응이에요. 그래서 음극 쪽에서 전자가 이렇게 나와서 양극으로 들어가는데 실제로는 거꾸로 되는, 그렇게 해서 이걸 방전이라고 부르죠. 전자를 바깥으로 방출시키는 거꾸로 가는 충전 반응도 하긴 하거든요, 얘네가. 네. 근데 보통 우리가 건전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전자를 내놓는 방전 반응이 전자를 다시 갖고 들어가서 이제 원래 상태로 회복되려는 충전 반응에 비해서 방전이 클 때, 얘가 커야만 바깥으로 전자가 방출되니까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뭐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든지 이런 식으로 회로를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건전지가 수명이 다 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방전할 때 반응 속도랑 충전할 때 반응 속도가 똑같아져서 외부에서는 더 이상 뭔가 전자가 튀어나오는 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지가 수명을 다했다가 곧 평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화학에서 어떤 평형 상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내가 공장에서 어떤 물질을 만든다. 그러면 그 상태, 시스템의 상태를 평형 이전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평형이 되면 내가 원하는 생성물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성물로 만들어지는 거랑 반응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속도가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반응이 계속 생성물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어야 해서 평형인 상태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시스템을 평형 이전의 상태로 우리가 만드는 그런 조건을 찾아내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반응이 지금 현재 평형인지 아닌지, 앞으로 이 반응이 정반응을 잘할지 역반응을 잘할지, 그거를 표현해내는 게 반응 지수라서요. 반응 지수를 구하는 건 중요하고요. 평형 문제를 해결한다. 평형을 이용해서 또는 평형 상태일 때 뭐뭐를 구해라. 이런 식의 이제 문제 푸는 것들이 몇 가지 예가 나올 거고요. 이 평형이 이동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에서 딱 평형, 그러면 거기서 그냥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반응물을 집어넣던지 생성물을 빼던지 뭐 온도를 올리던지 압력을 낮추던지 이런 식으로 외부 조건의 변화를 일으켜주면 평형이 이동해서 새로운 평형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정반응 또는 역반응으로 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르샤틀리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리고 평형이동의 르샤틀리의 원리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화학 평형이랑 촉매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한양대학교 화학과 김민경입니다. 첫 번째 반응 지수라는 건요. 식은 지금 평형상수랑 식 똑같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반응 지수는 QC라고 쓰는데요. 이건 농도 반응 지수예요. 반응 지수도 농도 값을 가지고 집어넣는 농도 반응 지수랑 QP도 있어요. 압력들 집어넣어서 구할 수 있는 압력 반응 지수랑. 근데 일단 여기서 원론적으로 반응 지수는 평형상수랑 똑같은 식으로 구해져요. 단 차이가 있다면 반응 지수는 이때 농도가 평형상수일 때는 얘네가 그거였거든요. 뭐였냐면 평형상수일 때는 이게 KC랑 똑같은 경우일 때는 A, B, C, D 농도가 평형인 농도에서나 그랬어요. 네, 평형인 농도에서는 얘가 같은데요. 반응 지수는 일반적으로 A 농도의 A승, B 농도의 B승, C 농도의 C승, D 농도의 D승인데 얘네는 실제 농도를 가지고 넣는 게 반응 지수예요. 그래서 얘가 실제 농도를 넣은 거. 위에 써놨죠? 평형상수식이 현재 실험에서 측정된 실제 농도를 대입한 값이다. 그래서 이 반응 지수가 평형상수랑 똑같아지는 건 이거는 평형인 상태에서나 그렇고요.
일반적으로 반응 지수는 평형상수랑 평형에서는 동일한 값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반응 지수 QC는 평형상수 KC랑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다르다는 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예를 들어 평형상수가 1.7 곱하기 10의 3승이에요. 근데 실제 지금 실험하다가 A, B, C, D 농도를 측정해갖고 이 반응 지수 식에다 집어넣었더니 반응 지수가 0.7 곱하기 10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반응 지수가 지금 평형상수보다 작은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모든 화학 반응은 알아서 평형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평형이 되면 지네는 편하니까요. 안정해져서 편하니까 화학 반응은 기본적으로 평형 쪽으로 이동하고 싶어 해요. 근데 지금 반응 지수가 평형상수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평형상수만큼 숫자가 커지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이 숫자가 작은 숫자가 커지려면 분자가 커지고 분모가 작아져야 되니 분자의 양, 즉 생성물의 양이 많아질 것이다. 아, 얘는 앞으로 정방향으로 진행되겠구나. 이렇게 반응의 방향을 예측하는 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반응지수, 평형상수, 걔네들 사이의 관계,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작은지 이걸 보는 건 앞으로 화학 반응의 방향을 예측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자, 반응지수는 이제 마찬가지로 반응지수는 걔가 평형에 도달했을 때 평형상수랑 유일하게 일치하고 반응지수도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당연히 변화하겠죠. 그리고 어떤 한 지점에서 예를 들어 초기 일 때는 반응 지수는 초기일 때 지금 이 물질의 농도가 N2O4의 농도가 제로니까 얘는 지금 그거 한 거거든요. N2O4를 가지고 이렇게 되는 반응인데 생성물 NO2만 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밑에 반응물 N2O4의 농도가 제로니까 이건 무한대가 되는 거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반응 물질들과 생성물의 농도가 측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 곱하기예요.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반응 지수의 값을 찾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반응 지수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잘 보세요. 1리터 용기에 수소가 0.243몰, 그다음에 아이오딘이 0.146몰, 아이오딘과 수소가 1.98몰이 혼합돼 있어요. 얘가 평형인가요? 아닌가요? 이렇게 이걸 결정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농도는 평형 농도인지 아닌 건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실험한 1리터 용기에 이만큼 들어있다 그랬으니까 얘가 바로 몰 농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실험에서 측정된 이 농도들을 평형상수식이랑 똑같이 생긴 반응 지수식에 집어넣은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평형상수는 이게 실제 농도가 아니고 평형일 때 농도였지만 반응 지수니까 실제 농도를 넣은 거고요. 했더니 얘가 뭐다? 111이 나왔네요. 근데 430도에서 이 반응의 평형상수는 54.3이거든요. 얘는 지금 이 상태, 현재 상태는 평형상수보다 값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평형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값이 작아져야 되죠. 이 값이 작아지려면 분모가 어떻게 되고 커지고 분자가 작아져야 값이 작아지겠네요. 그럼 분모의 양이 많아지고 즉 반응물의 양이 많아지고 생성물의 양이 적어져야 되니까 얘는 무슨 반응으로 앞으로 반응이 진행될 것이다. 왼쪽으로 즉 역반응 쪽으로 갈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QC하고 KC가 동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QC가 지금 KC 반응 지수가 평형 상수보다 훨씬 크니까 이 반응은 평형 상태에 있지 않고 평형 상태가 되기 위해선 분모가 커지고 분자가 작아져야 되니까 HI를 소모하고 H2랑 I2를 생성시키는 왼쪽으로 진행을 해야 하며 그러므로 얘는 반응 지수 값이 평형상수 값과 같아질 때까지 역반응이 우세하게 나타나야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반응 지수를 구하는 건 왜 중요하냐? 반응 지수가 작잖아요. 그럼 이제 얘는 반응이 그러니까 모든 화학 반응은 평형이 되도록 자기가 평형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현재 반응 지수가 평형 상수보다 작다면 얘는 평형에 도달하기 위해 숫자가 커지고 싶어 하니까 반응물이 생성물로 계속 전환되려고 노력을 한다. 즉 왼쪽에서 오른쪽인 정반응이 주로 진행될 것이다. 앞으로 가만 냅두면. 두 개의 값이 같은 경우는 실제 실험 농도가 평형 농도라서 걔가 이미 평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든지 알짜 반응은 할 생각이 없다.
그 다음에 반응 지수가 평형상수보다 크다면 얘는 지금 현재 생성물 농도가 쓸데없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 평형에 도달하기 위해서 생성물이 줄어들고 즉 거꾸로 반응이 와야 되니까 반응 역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예측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375도씨에서 진행되는 이 반응, 지금 질소하고 수소가 만나서 암모니아가 생기는 반응인데 평형상수가 1.2예요. 초기 농도를 줬어요. 평형에 있는지 아닌지. 그럼 얘는 일단 반응 지수 QC는 N2 농도, H2 농도의 세제곱, NH3 농도의 제곱이네요. N2가 얼마예요? 아이고, 숫자가 마음이 삐뚤가 왜 이렇게 선이 삐뚤게 그려져? 여기서 N2 농도는 얼마냐? 0.071. H2 농도는 9.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H2 농도 세제곱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NH3 농도는 1.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 값을 계산했을 때 1.2랑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산했더니 0.61이다. 아, 얘는 평형상수보다 숫자가 작구나. 앞으로 지금 현재는 평형에 있지 않고 숫자가 커져야 평형상수 1.2 쪽으로 갈 수 있으므로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술하실 수 있으셔야죠. 지금 여기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반화학 나중에 이제 수업 들으실 때는요. 일반화학 수업 들으실 때는 저렇게 지수, 로그 이런 단위들을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계산기 필참이에요. 네. 공학용 계산기 중에서 가장 간단한 버전 사셔가지고요. 일반화학 그 시험 문제 시험 보실 때는 계산기 꼭 집참하시는 게 좋아요. 자, 얘네들 평형상수가 1.2일 때 이번 N은 초기 농도가 사실 저는 이런 문제 진짜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초기 농도가 보통 질소하고 이게 I2가 아니고 얘는 지금 반응 자체를 틀리게 써놨군요. 네, 이 반응이 아니에요. 반응이 H2 더하기 기체예요. I2 기체, 얘가 두 개의 HI 기체. 이렇게 되는 반응이거든요. 이 반응의 평형상수가 1.1이에요. 초기 농도들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제가 이런 유형의 문제를 제일 싫어하는 이유는요. 대부분 반응물을 줘요. 얘네들 농도를 주고 생성물 농도를 안 줘서 그냥 바로 역반응으로 정반응으로 진행돼서 무조건 반응물은 없어지고 생성물은 생기고 이렇게만 반응표를 쓰면 진짜 편한데요. 이런 문제가 제일 짜증나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 유형은 뭐냐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를 다 준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뭘 먼저 해야 되느냐? 반응 지수를 먼저 구해야 돼요. 얘가 정반응으로 갈지 역반응으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그 농도가 다 있을 때는. 반응물만 있고 얘네들만 있고 생성물이 0이면 그냥 일로 갈 거라는 게 확실하지만 얘는 아닌 거죠. 그래서 H2 농도 0.00623 곱하기 I2 농도 0.00414 위에는 0.0424. 그럼 그냥 뭐로 봐도 얘네는 1.2보다 훨씬 작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얘는 정반응으로 진행된다는 확신이 서는 거죠. 아니네. 1.2보다 작은 게 아니고 0. 얘 제곱이 있군요. 이렇게 HI에 두 개니까요. 69.7 계산해보면. 그래서 QC가 더 크니까 얘는 역반응으로 진행되는 거다. 그래서 초기 농도 집어넣고 얘는 1대 1대 2로 하는 반응이니까 거꾸로 얘가 줄어들고 EX로요. 그럼 얘는 XX만큼 생기는 거고. 그래서 평형 농도를 이렇게 초기 농도와 그 X와의 관계로 써라라는 게 앞에 우리가 13강에서 배운 평형상수 쓰는 방법이었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보면 X값이 이제는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푸셔야 되니까 계산기 필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이거 가지고 근해 공식 하려면 진짜 그냥 계산하려면 힘드세요.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두 개의 값이 나오는데 이 x는 변한 농도거든요. 농도는 마이너스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두 개 중에 이 값이 맞는 거고 그걸 이용해서 계산을 해서 각각의 평형 농도를 찾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 평형이 이동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르 샤틀리에 원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개가 평형에 있어요. 그럼 정반응하고 역반응 속도가 지금 일정해서 아주 안정한 상태인데 자극을 받으면 전체적으로 반응이 그 화학계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평형이 동적 평형이기 때문에 언제나 움직일 수 있는 평형이거든요. 근데 얘한테 뭔가 자극이 주어지면 이 원래의 평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체 반응은 자극을 완화하려는 쪽으로 진행이 되면서 다시 평형에 도달한다는 거죠. 일단 무조건 평형이 되는 게 얘는 가장 큰 목표거든요. 이때 자극이란 어떤 걸 자극이라고 이야기하냐. 농도를 변화시킨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반응물이나 생성물을 넣던지 빼던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개의 부피나 압력을 변화시키는 게 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반응물하고 생성물이 기체일 때만 해당되겠죠. 액체나 고체는 뭐 부피나 압력 변화한다고 걔네가 압축이 안 되니까 상관없거든요. 근데 반응물이 기체인 경우는 부피를 확 늘리면 그러면 압력이 확 줄어들잖아요. 네, 그렇게 돼서 얘네들의 평형이 갑자기 보세요. 요만한 통에 10개의 기체가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부피를 확 늘렸어. 그러면 통이 너무 커졌잖아요. 통이 너무 커졌으니까 이렇게 커진 통에 10개가 있으면 압력이 작아지죠. 원래 조그만한 통에서 10개가 옹기종기 있으면서 했던 자기의 그 안정한 압력을 기억하고 있는데 갑자기 확 통이 커지면 압력이 너무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하냐면 개수를 많은, 분자의 개수를 더 많이 만드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돼서 조그만한 통에 10개 있었다. 그럼 갑자기 통이 2배로 커졌다. 그러면 여기에는 20개가 생길 수 있게. 그래서 원래 그 압력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하는 반응이 진행된다. 이걸 평형 이동의 원리, 르 샤틀리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중요한 점은 여기에서 농도 변화나 부피나 압력 변화, 이 변화 가지고 생기는 반응은 평형상수, KC가 됐던 KP가 됐던 평형상수는 불변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평형상수 정의했을 때 이거 기억하시죠? 역반응의 속도상수분의 정반응의 속도상수라는 거. 근데 이 속도상수는 항상 온도에 의해서만 변하거든요, 얘는. 그래서 농도나 부피, 압력을 변화시켰을 때는 평형상수는 변하지 않아요. 네. 변하지 않으니까 원래 평형상수를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고요. 근데 온도를 변화시키면 평형상수는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 속도상수들이 온도에 따라 바뀌는 값이라서. 그래서 온도 변화가 있을 때는 아, 평형상수가 작아지겠구나, 원래보다 커지겠구나. 그 정도만 판별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농도 변화를 보면 질소와 수소, 질소 하나랑 수소 3개가 만나서 2개의 암모니아가 되는 이 화학 반응에 평형일 때 농도가 질소 2.05, 수소 1.56, 그 다음에 암모니아 1.52일 때. 그래서 이거 세제곱 제곱해서 0.2971일 때가 지금 평형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반응물인 질소를 첨가했어요. 그래서 질소가 원래 2.05 몰농도였는데 3.51로 증가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지금 딱 질소를 넣은 이 순간은 뭔가 변화가 생길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질소를 많이 탁 더 집어넣은 순간을 보는 거예요. 그럼 질소의 농도는 3.51, 그 다음에 수소랑 암모니아의 농도도 아직 변화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더 확 집어넣은 그 순간을 보는 거니까 이때 실제 농도를 가지고 반응 지수를 구해보면 0.173이다. 아, 그러면 평형상수랑 다르네? 얘는 지금 평형에 도달해 있지 않네. 근데 농도만 변화시켰을 때는 농도나 부피 압력만 변화시켰을 때는 평형상수가 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나는 원래 평형상수, 이 안정한 상태를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 원래보다 숫자가 작아졌잖아요. 숫자를 키워야 되니까 얘가 줄고 얘도 줄고 얘는 늘리는 쪽으로. 이렇게 그래프로 보실까요? 얘네가 평형이었어요. 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갑자기 N2를 3.51로 확 증가시켰죠, 이렇게. 그러면 N2가 줄어야죠. 근데 N2 주는 거만큼의 싹 3배만큼 H2가 줄거든요. 왜냐하면 1대 3으로 하는 반응이라서. 그리고 저기 N2 줄은 것만큼의 2배 정도로 NH3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얘는 3.51에서 줄었죠. 얘도 줄었어요. 얘는 늘었고. 그래서 원래
그래서 나중에 변화 없는 이때의 농도를 집어넣으면 다시 원래의 평형상수가 그대로 회복이 된다 이거죠. 이렇게 평형에 있는 개의 반응물을 첨가하면 정반응을 통해서 이 물질을 없애는 정반응을 통해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한다. 중요한 건 평형상수는 동일하다. 왜? 평형상수는 온도가 변할 때만 변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농도 변화를 반응물을 첨가시킨 형태로 농도를 변화시키면 반응 지수가 평형상수보다 작으니까 반응은 평형에 도달하기 위해 정반응 쪽으로 진행된다는 걸 우리가 봤고, 그러다 보니 반응물인 질소랑 수소의 농도는 감소하고 생성물인 암모니아의 농도는 증가하며, 그래서 이 반응 지수가 다시 평형상수랑 동일하게 될 때까지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고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더라. 이렇게 찾았다는 얘기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요 문제 되게 중요해요. 이 문제가 실제로 일반 화학에서 이제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도 엄청 틀리더라고요. 네, 되게 중요해요. 황화수소, 이거 계란 썩는 냄새 난다 이런 식으로 배운 적 있으시죠? 이 공기오염 물질인 이 황화수소를 산소랑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 황을 제거하는 그런 반응을 이제 많이 해요. 왜냐하면 석탄하고 천연가스에 황화수소가 좀 들어있는데 이게 진짜 냄새도 지독하고 공기오염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산소를 불어넣어서 원소 황을 만드는 이런 공정을 해요. 이 공정이 지금 평형에 도달했어요. 네, 평형인데 현재 얘가 평형 상태에 있는데 여기에다가 첫 번째로는 뭘 했냐면 O2를 첨가해요. 얘를 넣었어. 그럼 평형 이동은 얘를 없애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반응으로 가겠죠. 네. H2S를 제거했어. 얘를 아예 줄었다고. 그러면 이 상태로 평형에 도달해야 되는데 지금 안정한 그 상태에 있었는데 얘가 줄었잖아. 그럼 얘를 늘리려는 방향으로 가요. 네. 그래서 거꾸로. 그래서 얘는 역반응이 진행될 거예요. 여기에서 생성물인 H2O, 수증기를 제거하잖아요. 그러면 이 반응은 얘가 갑자기 줄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늘리려는 쪽으로. 언제나 외부 자극에 반대되는 쪽으로 반응이 가거든요. 그래서 얘도 정반응으로 가요. 그 다음에 S를 이제 첨가했잖아요. 그러니까 S를 첨가했으니까 이게 늘어났으니까 다시 거꾸로 가야 되겠네. 걔가 늘어났으니까 걔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S를 첨가하면 역반응으로 간다라고 다 쓰시더라고요. 아니라고요. S가 지금 뭐예요? 고체죠? 네. 고체는 평형상수식에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고체는 평형상수식에 쓰지 않는다는 건 평형 이동할 때 고체는 아무런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상수의 크기를 가지고 반응 지수랑 연결을 해서 걔가 크구나 작구나 해서 평형이 이동하는 건데 고체는 평형상수식 자체에 쓰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평형 이동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얘는 절대 이동하지 않는다. 되게 많이 틀리더라고요. 네. 자, 부피랑 압력을 변화시켰을 때는 기체 물질의 압력을 변화시킨다. 그럼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원래 이 상태에서 압력을 세게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애들이 뭐 20개가 바글바글 있었는데 압력을 세게 했다는 건 다른 얘기로 부피를 줄였다는 뜻이에요. 줄인 그 순간은 좁은 영역의 애들 20개가 바글바글 하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 원래 이 정도 넓은 영역에 20개가 있을 때는 충분한 공간 확보가 됐는데 얘는 너무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래서 압력이 세지니까 그 압력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개수가 적어지는 쪽으로. 기체의 개수를. 근데 여기서 제가 압력을 확 늘렸어요. 네. 그러면 넓은 공간인데 아까 20개가 이 정도 공간에 있을 때 적당했는데 갑자기 넓어졌어. 근데 애들은 여전히 20개가 있어. 그럼 얘네는 부피가 증가하면서 압력이 감소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나의 그 편안했던 압력을 찾기 위해서 여기서는 개수를 늘리게, 그죠? 기체 개수를 많게 반응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래서 기체 물질의 압력을 변화시키는 건 반응 용기의 부피 변화시키는 거나 같은 개념인데 여기서 이제 신기한 게 여기에 비활성 기체 네온이나 아르곤을 만약에 넣어준다. 그럼 전체 압력은 얘네들이 더 들어가니까 전체 압력이 늘어나긴 해요. 하지만 여기 얘네들하고 이 파란색, 노란색이 만나서 초록색이 되는데 네온이나 아르곤을 넣어주면 파란색, 노란색 이런 애들하고 반응할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니 얘네들이 차지하고 남는 공간에 걔가 그냥 존재하는 것 뿐이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너 들어오든 말든 뭐 나랑 상관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기체를 넣는 건 평형 위치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평형이 변화하는 건 전체적으로 압력을 높이거나 전체적으로 부피를 줄이거나 이런 식의 변화에서만 평형 이동이 일어난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네는 반응 용기의 부피를 반으로 줄였어요. 근데 똑같은 몰 농도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몰 농도, 0.643 몰 농도, 0.0547 몰 농도. 그럼 이 안에 이제 몰수가 있을 텐데 부피를 반으로 줄이면 결국 얘네 농도가 2배가 되는 셈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원래보다 평형상수가 커졌죠. 그래서 반응지수가 평형상수보다 크기 때문에 걔는 어디로? 왼쪽으로. 뭐예요? 부피를 줄였으니 개수도 주는 쪽으로 2개가 하나로. 개수도 주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반응 용기의 부피가 감소할 때, 부피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압력이 증가했을 때라고 보셔도 돼요. 네. 압력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압력이 증가해. 부피가 감소했어. 너무 조그마한 곳에 애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어. 그러면 이럴 때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면 기체의 몰수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되거든요. 줄어드는 방향. 얘는 1개, 기체 2개. 그래서 역반응. 고체는 아무 상관없어요. 기체 3개, 고체 상관없죠? 기체 2개. 줄어드는 방향, 정방향. 얘는 기체 2개, 2개. 여기서 아무 영향을 안 주겠죠. 개수 변화가 없으니까. 그죠? 자, 생성물을 더 얻고 싶어. 얘를 얻고 싶어, 얘를. 생성물. 얘네 둘. 근데 얘는 고체. 상관없고, 기체네요. 얘를 얻고 싶어. 기체의 개수가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기체의 개수가 많아지려면 압력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압력을 줄여야 되니까 반응 용기의 부피는 증가시켜야겠네요. 생성물을 얻고 싶어요. 얘네는 고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3개가 하나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수를 줄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기체의 개수를 줄이려면 애들을 압력을 높여서 즉 부피를 작게 해주면 얘네들이 개수가 3개가 하나로 개수가 줄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얘는 2개니까 부피 변화 가지고는 생성물을 더 얻는 반응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자, 온도의 변화를 보면 부피나 농도 변화는 평형의 위치를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정반응, 역반응을 더 잘하게 할 수는 있는데 평형 상수는 일정했었잖아요. 근데 온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얘가 N2O4고요. N2O4가 얘가 열을 만나면 NO2가 돼요. 얘가 흡열 과정이거든요. 여기다 내가 온도를 높였다는 건 열을 첨가했다는 개념이니까 이게 많아졌으니까 얘를 없애는 쪽으로. 그래서 정반응으로. 그래서 애들이 젓갈색이 많이 나타나는 거. 온도를 낮췄다. 이 열을 제거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열을 방출하게 역반응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흡열 반응이다. 어떤 반응. 이렇게 흡열 반응이면 평형상수는 걔 열이 가해지면 어떻게 되고요? 열이 가해지면 정반응이 되니까 상수는 증가하고 열이 방출되면 감소한다. 그래서 온도가 변화했을 때만 평형상수가 바뀔 수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표준 생성 엔탈피라는 건 그 물질 1몰이 생길 때의 열량 변화를 의미하거든요. 표준 생성 엔탈피. 암모니아의 표준 생성, 암모니아 1몰이 가장 안정한 호돈소 상태의 물질로부터 생길 때, 그때 엔탈피 변화가 마이너스 46.3이란 얘기인데요. 네, 그러면 얘는 가장 간단한 호돈소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얘의 표준 생성 엔탈피. 질소 자체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가 생기는 거라서 0이에요. 표준 생성 엔탈피가. 수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표준 생성 엔탈피 자체가 가장 간단한 호돈소 물질로부터 자기 자신이 그 물질이 생길 때 엔탈피 변화인데 수소는 가장 간단한 호돈소 물질이 지 자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얘도 0이고. 그러면 우리가 반응, 열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화학 반응의 반응열은 생성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에서 반응물 걸 빼요. 근데 생성물 1몰의 표준 생성 엔탈피가 마이너스 46.3인데 이게 2몰이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46.3 킬로줄 퍼 몰.
그래서 빼는 거죠. 뭐를? 얘가 2몰이었잖아요. 근데 얘랑 얘는 빼고 싶은데 다 0이니까. 그래서 이 반응의 누구는 표준 반응열, 반응 엔탈피는 마이너스 92.6kJ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반응열이 마이너스라는 건 발열 반응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발열 반응이에요.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에요. 그러면 온도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정반응이 발열이다. 다시 쓰면 N2랑 3개의 H2가 NH3가 되는 이 반응의 델타 H 반응은 마이너스 92.6kJ이다. 그러면 얘는 막 반응을 시키면 시킬수록 정반응을 시키면 시킬수록 열이 바깥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온도를 높였어. 그럼 열을 먹어야 되잖아요. 흡열적으로 가니까 이쪽으로 역반응 쪽으로 가야 되겠죠. 온도를 낮췄어. 온도를 낮추면 그때는 주변으로 열을 내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발열 반응, 정반응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온도의 증가가 다음 각 반응의 평형상수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그러면 얘는 지금 뭐냐면 발열 반응이잖아요. 발열은 열을 방출하면서 하는 반응인데 온도가 늘어나요. 온도가 늘어나면 무조건 열을 흡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얘 농도는 줄겠네요. 얘는 흡열 반응인데요. 열을 흡수해야만 되는 반응이에요. 정반응이. 온도를 높이면 열 흡수 잘 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주로 갈 테니까 얘의 농도가 늘어나겠네요. 얘는 흡열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온도를 증가시키면 정반응이 잘 되니까 얘의 농도는 줄어들겠네요. 이런 식으로 온도의 증가 가지고 이 물질들이 어떻게 되는지, 평형상수도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평형상수는 어차피 생성물의 양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평형이란 촉매에 대한 내용을 보면 촉매는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이 촉진되는 거고요. 정방향이랑 역방향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같은 정도로 낮추기 때문에 평형 상수를 바꾸지는 못하고 평형의 위치도 이동시키지는 못해요. 그래서 평형에 있지 않은 반응 혼합물에 촉매를 넣으면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만 짧아질 거고, 평형 혼합물에서 얻어지는 생성물의 양은 일정한데 짧은 시간에 얻어져요. 왜? 속도만 빨라지니까. 그래서 암모니아 만드는 반응의 델타 H가 마이너스 91.3이다. 얘는 발열 반응이죠. 내가 암모니아를 많이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발열 반응이 잘 돼야 되니까 온도는 낮추고 4개의 기체가 2개의 기체로 되는 거니까 부피를 줄여서 압력을 높이고, 암모니아는 만들어지면 자꾸 빼서 바깥으로 빼면 이쪽으로 자꾸 반응이 진행되겠죠. 근데 온도를 낮추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얘가 얻어지긴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네. 그러니까 온도를 낮추면 이게 100% 가긴 해. 근데 100시간 걸려. 근데 온도를 높이면 얘가 10%밖에 안 가. 근데 시간이 5분이면 돼. 그럼 그 5분을 여러 번 돌리는 게 훨씬 좋잖아요. 네, 그래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그 공법은, 공업적인 조건은 높은 온도랑 높은 압력과 낮은 온도에서 수동률은 높지만 온도가 낮으니까 속도도 느리고요. 압력이 너무 높아지면 반응기 자체를 제작하는 데 돈이 되게 많이 들어요. 고압 반응기를 제작하는데. 그래서 보통 요쯤에서 온도도 높인 상태에서 10%가 얻어지지만 5분 안에 얻어진다면 그걸 여러 번 반복하는 형태로 반응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평형상수랑 르샤틀리의 원리에 대해서 수업해 봤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